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에 대한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파주 출장 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펜스테이션 재건 프로젝트를 전격 주도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F비자, 교환 방문자 J비자, 외국 언론인 나이 비자에 대한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안보부는 27일 해당 규정안을 발표하며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가 4년 내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역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더 짧게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 언론인에 대한 I 비자는 기본 체류 기간을 240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단위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90일 단위로 비자 발급 및 연장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는 F, J, I 비자 소지자가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기간이 명확히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이 미국 대학에 장기간 등록하며 영원한 학생이 되는 등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이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체류자를 보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28일 관보에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이민국은 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1991년 이민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의 신원조사나 범죄 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이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W. 부시 행정부 이후 30여 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민국은 덧붙였습니다.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파주 출장 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올해 37살 존신 씨는 지난 18일 콜로라도 출장 중 아이스 요원에 의해 체포돼 구금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 아내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아이스에 구금됐다며 구금센터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유년기였던 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타 주립대를 졸업하고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 웨스트 등과 협연하며 활약해왔습니다. 뉴스위크는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씨가 1998년 9월 3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1999년 3월 3일까지 출국했어야 했지만 25년 넘게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 변호인에 따르면 신 씨는 6년 전 부친상을 겪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그보다 가벼운 약물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 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다카 체류 자격을 잃은 상태였으며
이번 구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씨의 첫 법원 출두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동료 음악가들과 지역사회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유타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펜스테이션 재건 프로젝트를 전격 주도합니다. 26일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총 7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이즈 빌딩 어게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이라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 수년간 지연되어 온 이 사업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사는 2027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로는 뉴욕시 교통국 전 국장 앤디 바이포드가 발탁됐습니다. 트레인 데디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그는 이미 지난 3개월간 실무를 진행해왔으며 이 프로젝트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포드는 현재 마스터 디벨로퍼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암트랙에는 이를 위한 연방 보조금 4,30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개발사는 2026년 5월까지 선정되며 이후 2년 내 완공이 목표입니다. 더피 장관은 바이포드는 비전이 있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제 펜역 대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펜역 이름이 트럼프 스테이션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괜찮은 이름이긴 하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 개입이 뉴욕 주민 세금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뉴욕시 소매절도가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6일 할렘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뉴욕시 소매절도 발생 건수가 34,7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체로도 같은 기간 5%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소매절도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과 치안 불안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64%나 늘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이 취임한 2022년이 소매절도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라고 설명하며 이후 주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소매절도를 단속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범죄 조직이 여러 매장에서 훔친 물품의 가치를 합산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주 차원에서 100명의 단속 인력을 추가 투입해 NYPD와 협력했으며 소상공인이 보안 장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도 마련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한 절도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며 이 같은 조치들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제시카 워커 맨해튼 상공회의소 회장도 많은 업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단속 기조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와 사이버보안 소위원회는 마리아나 이스칸데르 위키피디아 최고 경영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술기관의 외국 활동 및 소속 개인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위키피디아 플랫폼의 정보를 조작해 서방 대중을 겨냥한 선전 활동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해 위키피디아가 가자지구 전쟁 관련 항목을 조작하려는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그 결과 반유대주의 및 반이스라엘 정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를 인용해 친러시아 세력이 위키피디아를 통해 친러 성향 메시지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키피디아가 플랫폼 내 편향이나 중립성 훼손 행위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 갈등을 빚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해고됐습니다. 수전 모나레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27일 해임됐습니다. 쿠시 디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모나레즈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동조하지 않았고 사임을 거부해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수장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의 지지자들은 CDC가 제약업계와 백신 제조사들의 입장을 너무 들어줬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자문위원회를 해체했으며 새 코로나19 백신을 고위험군에만 한정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의 백신 정책을 뒤집어왔습니다. 이번 주 CDC에서는 모나레즈 국장 외에도 4명의 고위 당국자가 사임했습니다. 모나레즈 국장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과학적인 정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나레즈 국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했으며 역대 국장 중 최단 기간 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생산지에서 지난해부터 작황이 부진한 데다 미국이 브라질의 5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저스 커피, 카페 부스텔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식음료 업체 JM 스모커는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초겨울에 커피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스모커는 이미 5월과 8월 2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커피 업체들은 그동안 소비 위축을 우려해 관세와 관련된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업체는 가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 큐리그 등을 보유한 미국 음료업체 큐리그 닥터페퍼의 팀 코퍼 CEO는 하반기에는 관세의 영향이 두드러지면서 미국 커피 시장이 도전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난달 말 내다봤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720만 달러를 지원해 내년 리브 골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내년 6월에 뉴올리언스의 시립공원 베이 오크스 코스에서 리브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리브 골프 뉴올리언스 대회 창설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500만 달러를 리브 골프에 지원하고 220만 달러를 코스를 고치는 데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입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리브 골프 대회 개최가 뉴올리언스 지역 경제에 4천만 달러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를 리브 골프의 본부로 만들고 싶다면서 리브 골프는 조용히 하라는 팻말이 없다며 팬 친화적인 리브 골프에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비만 승객에게 추가 좌석 선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내년 1월 27일부터 옆 좌석을 침범하는 승객들에게 사전 추가 좌석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체구가 큰 승객에게 추가 자리를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승객이 미리 추가 좌석을 구매하고 나중에 환불받거나 공항에서 무료로 추가 좌석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 팔걸이 안쪽으로 몸이 다 들어가지 않는 승객들은 추가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전에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공항에서라도 반드시 추가 좌석을 사야 합니다. 만일 여객기가 만석인데 사전에 추가 좌석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해당 승객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좌석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추가 좌석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에게 예약 시 좌석을 구매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이시스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65개 오프라인 매장을 올해 안에 추가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장의 가족지원센터에서 오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베이사이드 메인 오피스에서 자녀와 가족을 위한 CIDA 새학기 준비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11월 출범하는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다음 달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달러 강세와 여행 비용 부담, 강화된 이민 정책과 국경 통제, 비자 발급 지연 등이 겹치면서 미국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한국인의 미국 방문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27일 오전 8시 30분경 미사를 보고 있던 아이들을 향해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군대를 투입한 가운데 27일에는 이 지역 철도 교통의 허브인 유니온역의 관리 권한도 교통부가 암트랙으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보복성 5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압박을 견뎌내겠다는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강한 수족구병 진단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퀸즈, 서폭,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